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장 자체가 난립니다. 참 글로벌 증시가 대단하죠.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뭐 크게 신고가 내지는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대형주만 상승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실적비 저평가 종목은 상승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300일 2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300일 2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300일 2평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일 2평의 중요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조금 봐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2평 그리고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2의 중요성, 그 선행 스팬2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16포인트 떴죠? 16포인트 다가 2044를 뛰어넘는 그런 장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예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영업일수로 11월 달에 영업일수가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의, 30포인트, 2030포인트의 이제 매물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내일 뭐, 풀로 뜬다면은, 2056,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의 여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달에, 11월 달 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풀이다. 그래서, 주가에 이제 이달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한 16포인트 정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개가 동시다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액션을 취하지 말고 현금화에 주력하자.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2월 달이죠. 12월 달, 초에 월 피벗과 주 피벗이 같이 나올 때, 그때 액션을 취하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에 이제 상승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우리 개인들이 계속,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에, 보시면 이제 딱딱 부러지게 이제 상승폭의 38% 이제 조정받고 반등하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과연 이 조정이 신고가를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고가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 300일 2평 갖고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은 2평들은 어쨌든 간 주가가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나고 내리면 데드크로스 납니다.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내리면 데드크로스 나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300일 2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300일 2평을 볼 때 여러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이격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300일 2평 이격도가 보통 이게 이제 300일 2평 이격도입니다. 이격도가 영선을 지나는 이 순간부터 주식은 강세를 보입니다. 강세를 보인다. 그 대신 300일 이격도가 보통 이 103, 104, 105, 이 100단위, 이게 과열 지표거든요. 과열 지표, 이게 가면 갈수록 이 100에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격도가.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300일 2평이 추가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뭐 제가 완전 본론적으로 막 대놓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0일 2평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300일 2평의 이런 부분인데 자 300일 2평의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격도가 이미 과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물론 신고가 내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주가가 예측 주가가 있습니다. 예측 주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륨저 밴드, 두 번째가 이제 피봇, 세 번째가 이제 이격도. 그 이격도 중에 이제 절대 못 속이는 이격이 이제 300일 이격입니다. 300일 이격도인데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300일 2평을 관통하는 시점, 그 이격도가 이제 주가가 300일 2평을 뚫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격이 과열 날 때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격도를 봤을 때 주가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추가적인 매수는 제가 반대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우리가 글로벌 증시처럼 신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다시피 2008년부터 보시면요. 자,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보시면, 자, 2008년도에,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피 2008년도 신고가 났을 때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신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13년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는 중국하고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글로벌 증시가 다 신고가 나죠. 전 글로벌 주식이 다 신고가 나는데 우리나라 증권만 지금 신고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도 여러분 보다시피 13,000에서 신고가를 냈고요. 나스닥도 여러분 보다시피 전 고가가 보시면 2,500에서 신고가를 냈고요. S&P 500에서도 보시면은 1,400에서 신고가 냈고, 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앞고가가 2008년에 420에서 신고가를 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도 최근에 2008년도 고가인 14,500을 뚫고 가는 그런 모양인데, 단 상해종합 증시를 보면 아직까지 2008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수,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하고 가장 이제 괴리율이죠.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괴리율이 있는 부분이 상해종합 증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다시피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수출이 잘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중국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뜨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동조화한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간 중국 증시의 상승, 사실 최근에 우리가 가장 속 아팠던 부분이 그 글로벌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는 계속 물을 엄청 미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계속 상승인데 우리가 11월 초부터 연거푸 물미기고 지금 반등했습니다만 빠질 때는 소형주가 빠지면서 대형주는 어떻게 해요? 뜨는 그런 모양이고 또 가장 괴로운 거는 나스닥이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500을 찍는 이런 불상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의 불상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연출하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좀 뜨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본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2045포인트인데 종합주가지수는 2045포인트인데 여러분의 체감지수는 아직까지도 행핀없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장이 굉장히 오늘 이제 종가가 2045포인트 나는데 과연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가 뭡니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겠죠. 주식을 매수해야 돼. 그러면 매수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뭡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겠죠. 추가적 상승이 있고 매도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영업일수가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말하는 건 뭐로 하냐? 300일 이평의 이격도 괴리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 이격 괴리율로 봤을 때 주가가 과연 뜰 것이냐? 제가 볼 때는 300일 이평 이격도의 괴리율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열이다. 보통 이게 103 정도면 과열인데 104를 넘어섰다. 이 말은 뭐냐면 300일 이평을 끄집어 올라가지 않고 300일 이평은 함부로 끄집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 보고요. 자, 저는 이제 결론은 뭡니까?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시황을 하겠습니다. 한다 이렇게 보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아다시피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인데, 왜? 피벗은 월초에 나오죠. 월초나 주초에 나오는데, 자,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보면 지금 상단선에 닿여 있습니다. 상단선에. 볼륨저 상단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자, 볼륨저 상단선이 2047포인트입니다. 2047포인트. 2047포인트. 오늘 현재 2045입니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는 쉽게, 우리나라가 볼륨저 밴드의 통제율이 몇 프로냐면요. 여러분 아다시피 98%입니다. 볼륨저 밴드를 이탈하면 볼륨저 밴드 안에 들어오겠죠. 물론 이탈할 수도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로 봐서는 주가가 거의 한계까지 오지 않았나. 피벗은 제가 여러분한테 월 피벗이나 주 피벗은 어떻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가니까 월요일 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볼륨저 밴드로 봤을 때 주식이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의 그 상단 라인이 얼마? 2047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거의 단기적으로 상투간이냐. 물론 뭐 주가가 볼륨저 밴드를 세우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 주가의 회전율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부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여러분, 세 번째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항시 보는 게 MACD입니다. MACD. 세 번째가 MACD인데요. 자, MACD는 여러분 아다시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자, 첫 번째가 이제 MACD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이고,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래 MACD 오실레이터인데,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MACD는 여러분 아다시피 전용 MACD고, MACD 시그널은 뭡니까? MACD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고, 뭡니까? 오실레이터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고 적고 따라서 틀립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줄어들 때, 이걸 뭐랍니까? 다이브 전소, 가장 확실한 다이브 전소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번에 주식이 상승할 때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점에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인인데 그게 뭐냐? 펀드 환매다. 펀드 환매가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시중에 물량을 쏟아낸다. 쏟아내니까 뭡니까? 시중에 물량을 쏟아내니까 고객 예탁금이 줄면서 외국의 기관들이 무슨 주식을 삽니까? 우량주밖에 안 사죠. 왜? 개인들 갖고 있는 주식을 안 삽니다.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주식을 계속 어떻게 물을 먹이는 그런 분류로 됩니다. 개인들 주식을 계속 물을 먹여버리죠. 계속 물을 먹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식이 펀드 환매는 계속 나올 것이다. 왜? 펀드가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이 계속 안 나올 것이다. 저는 펀드 수익이 안 나온다 보거든요. 그 펀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 계속 주식 본전만 되면 펀드를 팝니다. 주가가 지금 저번에 이제 언론에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삼성그룹 펀드, 현대자동차와 삼성 펀드 그 두 종목 빼놓고는 종합주가 지수가 원상 복귀되었는데도 뜨지 않았다. 이 말은 뭐를 하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다 마이너스다. 결론은 뭡니까? 1등주만 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ACD 자체가 물론 골든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좋은 모양이다만은 그 세력 자체가 강하지 않다. 결론은 뭡니까? MACD가 보통 세력이 강해야 어떻게 볼륨저 밴드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자리에 보면 상승을 타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오실레이터 부분의 약세로 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엔 여러분 보다시피 항시 자 오늘 보시면 이제 항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옵션을 선물했는데 자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인은 아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항시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이때가 항상 변곡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포지션을 좋게 봤다가 나쁘게 볼 때 포지션인데 지금 오늘 기관이 선물을 갖고 있던 총 누적을 돌렸습니다. 돌렸단 말은 오늘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오늘 목요일이 거의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꼭 아셔야 된다. 종목, 내 종목만 보지 마시고 선물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오늘 이 선물 동향으로 봐서는 그 사이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기관들이 상승 쪽으로 보다가 오늘부터는 기관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 속이거든요. 그 선물 만기가 여러분 나같이 언제 있습니까? 선물 만기가 언제 있어요? 선물 만기가 여러분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저한테 분명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주가가 20포인트짜리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1일 2평과 60일 2평의 데드크로스였습니다. 21일 2평과 60일 2평의 데드크로스였는데 하필 이 주가가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 나기 전에 주가를 안 빠뜨리고 올렸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내가 20일과 60일 데드크로스를 20일과 60일 데드크로스를 내가 안 내고 싶어 안 내고 내고 싶어 내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요거를 조금 데드크로스 나는 거를 딜레이 조금 시간을 연기시키는 것 뿐이지 무조건 데드크로스가 안 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요. 데드크로스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거든요. 그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뭐 황금보와 골든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다시피 황금보와 골든보가 있죠. 자, 황금보가 뭡니까? 61일 평이 상승할 때 어디 22평 올라가 이걸 뭐 황금보로 가죠. 골드보로 가죠. 골드보. 자, 이거면 60일 갈 때 21평 가는 이거 뭡니까? 죽은보 다크보죠. 다크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골든보다. 골든보. 주와 골든보. 지금 어쨌든 간 골든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 골든보가 진짜 골든보냐? 이 골든보 주가가 꼭지에서 골든보 나는 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속임수. 왜 그러냐면 60일 2평이 조금 있으면 며칠 정도 60일 2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며칠 정도 있으면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은 60일 2평이 그때부터 꺾입니다. 꺾일 때는 골든볼한 게 있을 수가 형성이 안 돼요. 꺾일 때는. 앞으로 주가가 아무리 폭등해봐야 61일 평이, 여러분 기죠? 61일 평 도전하지 마라. 61일 평이 물론 뭐 이 자리를 치고 이 자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기에는 뭡니까? 고객 예탁금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왜?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매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거의 이 자리, 지금 상투 자리가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냉철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배울 때 보면 뭐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 몇 파냐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배울 때 보면 자,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자, 1, 2, 3, 4, 5가 있죠? 자, 1, 2, 3. 우리가 생각에는 보통 엘리어트,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번 꼭지가 제일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5번 자리가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5번 자리가. 어떤 거입니까? 불규칙파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규칙파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B가 제일 높습니다. B가 제일 높아요. B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요. B가 높을 수 있어요. B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B가. 그러면 이 B가 우리가 주식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건 파형 자체가 새로 움직여야만이 되는데 파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파형이 여러분 아다시피 자, 우리가 엘리어트 불문의 율이 뭡니까? 앞에 상승파를 건드리면 자, 여기 1번이죠? 자, 2번 상승, 3번 상승입니다. 자, 이 하락이 이 앞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밑에 쪽,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 밑에 쪽을 건들면 어쨌든 이때부터는 주가는 어떻게 해요?
꼭지를 치고 한번 접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 청송님 이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규칙파로 어디 A가 불규칙파고 B가 불규칙파일 때 이 어디 5번보다 더 높은 B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 이번에 주가는 정석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움직였습니다. 초반에 정석으로 억수로 움직였습니다. 정석으로 움직여. 자, 상승폭에 어디요? 38% 조정. 완전 정석이었어요. 완전 정석.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락폭에 어떻게 62%. 하락폭에 62%. 정석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B는 몇 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3단으로 이루어졌다. 항시 주가는 B는 뭡니까? 3단으로 있다. 3단에 A, B, C죠? 3단은 A, B, C입니다. 왜? 3단이 무슨 파입니까? 이게 무슨 파예요? 이게 충격파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뭡니까? 조정파로 하죠. B가. 조정파는 상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엘리어트 파동을 잘못 읽으면은 이상하지만 지금 자리는 상계 파동을 전형적으로 정상적으로 제가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물론 주가가 여기서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했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 공식적으로 뜯은 거는 1960 넘는 이날부터 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매매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떨까? 여러분 여기서 푸십니다. 폭락해가 이 자리에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대박 먹었죠? 분명히 내가 여러분 대박 먹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침 방송에서 뭐냐? 코스닥이 반등할 겁니다. 1등주 못 사면 코스닥 1등주를 사라. 코스닥주가 반등했는데 지금 예상으로 왜 떴느냐? 왜 떴겠습니까? 자, 나스닥 같은 거, 내 전제가 뭡니까? 중국 증시가 떠야 된다겠죠. 미국 나스닥이 신고가고, 다우가 신고가고, 독일 지수가 신고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지금 선물 동량 때문에 그렇다. 선물 동량.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개인들이 이때 엄청난, 선물을 물었어요. 선물. 외국인들이 주식을 54일인가 60일 사면서 상승할 줄 알면서 선물을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왜 매수를 안 했습니까? 개인들이 팔지를 안 하니까. 매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간다. 왜? 뻐꾸기 들여서 더 간다 하니까 옵션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옵션 어떻게 돼요? 지난달. 이달이죠. 이날. 11월 달. 옵션 어떻게 했습니까? 풋을 매도했다. 이거 뭡니까? 올라간다. 거기서 여러분 장렬히 전세해버린 거죠. 안 물렸어요. 아무도 안 물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완전 코피 터잡았죠. 2조 이상 여러분 개인들 돈이 완전 털리는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주가가 더 가더라도 쳐다보기만 보고 현금화에 줄여가자. 왜? 주가가 바닥에서 아무리 센다 해도 지금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6개월 상승했습니다. 6개월. 야, 이만큼 상승했느냐? 6개월 상승했어요. 지금 자리에서 주식 자체를 어떻게 따라가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물론 주가가 신고가 납니다. 신고가 나가지고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이 신고가 날 때 주식이 저점에서 신고가, 앞전 고점에서 신고가. 이 말이 뭡니까?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보시면 앞전 고점 신고가. 이렇게죠. 이 앞전 고점의 신고가. 이럴 때는 따라갑니다. 이럴 때는. 앞전 저점 신고가 이래 따라가지만 전체 상승이 일어났을 때 신고가 따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살장 가는 거와 거의 똑같은 그런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세월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일 수가 없냐면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쭉 한번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차트를 볼 것 같으면 어쨌든 간 20일과 60일 데드크로스가 나면 그 다음 골든크로스가 나고 골든크로스가 나면 데드크로스 난다. 해가 뜨면 해가 차면은 어떻게
다리 차면 다리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논리죠. 지금 자리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땡기가 61일평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를 인기로 땡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 천만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익을 말하다를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3년이 횟수로는 3년이 넘었습니다. 만 3년이 넘었는데요. 보시면 제가 큰 맥은 거의 다 잡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OV자 내라. OV자 내라. 따라가지 마라. 자, 전부 치자. 자, 또 치자. 따라가지 마라. 코스닥 해라. 처음으로 내 코스닥 시가총액을 했죠. 맥은 거의 다 잡은 것 같아요. 자, 왜? 이 수익을 말하다가 왜 힘듭니까? 앞에 나올 거를 예측하고 해야 돼. 지난 과거가 어떻다. 이게 아니죠. 앞에 걸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엘리어트 파동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 자체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부분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목균형표로 봐서, 앞 선행구름이 검은 구름 나고 다시 양문을 냈다. 이런 경우가 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쭉 한번 봤어요. 인위적으로 냈다. 자, 쭉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과연 있었느냐.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음봉날 타임에 양봉을 다시 냈다. 그 자리가 거의 다가 뭐였다?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음봉 날 때 나야 되고 양봉 날 때 나야 되는데 음봉 날 때 음봉 나지 않으면서 양봉 났다. 이 말은 뭡니까? 속임수더라 이거죠. 속임수더라. 응? 속임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임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지금 자리가 선물 때문에 인위적인 속임수일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2의 움직임 절대 제가 했죠. 여러분 선행스팬2의 움직임은 하늘 두 쪽 나도 정확하다. 이거는 뭐 분봉. 자, 내 선행스팬2는 사전에 상승하는 거를 알 수 있다 했죠. 자, 걘들이 여기 있을 때는 무조건 위에 있을 때, 선행스팬2 위에 있을 때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마라. 아래에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요 위에 있을 때 매매하지 마라. 이번에 여러분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선행스팬2가 어디요? 이 상승 시점에, 이 자리에서 상승하는 타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52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26일이죠. 이날 어떻게 선행스팬2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매수 타임이 왔다. 자, 두 번째 어디입니까? 제가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매수 타임이 왔고 계속 매수 타임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그러니까 선행스팬2 위에 있다. 그러면 선행스팬2만 보자고. 선행스팬2만 한번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선행스팬2만 보겠습니다. 선행스팬2 위에 있을 때 선행스팬2가 상승하는 자리에 주식은 매수다. 상승하는 자리에 주식은 매수다. 상승하는 자리에 주식은 매수다. 상승하는 자리에 주식은 어디요? 무조건 매수다. 상승하는 자리에 주식은 어디요? 매수다. 상승하는 자리에 주식은 매수다 이거죠. 여러분 일목균형표를 지금 매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행스팬2가 사전에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왜? 52일에 고가 저가기 때문에. 이래도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실랍니까? 청송님 이 선물에 맞습니까? 선물에도 맞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선물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친구가 또 지어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선행스팬2의 움직임에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행스팬2의 움직임에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 그래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목선사님이 예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요즘 더 열심히 하느냐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접속률이 엄청납니다. 접속률이 엄청나요. 엄청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수익을 말하다 접속률이 엄청나요. 금요일 날 강의하죠. 월요일 되면 이미 1000회입니다. 1000회. 자, 선행 스팬2 보십시오. 선행 스팬2는 항시 주가 여기죠. 자, 26일 뒤에 26일. 뭡니까? 여기서 매도 나오는 거죠. 절대 모석입니다, 이거는. 절대 모석이에요. 선행 스팬2가 상승하면 계속 콜이에요. 선행 스팬2도 뭡니까? 주식의 26 앞에 나와 있다면. 지금 자리 콜 자리에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응? 자,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어디요? 자, 계속 떨어졌죠? 자,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이 자리부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6일. 이 자리가 언제입니까? 언제? 26일 10시 21분. 10시 21분에 선행 스팬2가 어디 상승했다. 선행 스팬2 상승의 주식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이거는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선행 스팬2 안 합니까? 여러분, 뭐 선행 스팬 52일에 고가 저가 이거요 책에 나오죠. 이렇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하는 책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절대 못 뺏깁니다. 하늘 두 쪽 나도 못 뺏깁니다. 하늘 두 쪽 나도. 하늘 두 쪽 나도 못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2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칼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여러분, 병곡을 맞이할 겁니다. 병곡을 맞이할 걸 나는 어떻게 알았냐? 나는 이때 하방 이탈 할 걸로 생각한 거죠. 하방 한번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선행 스팬2가 떠버리더라. 왜? 이 바닥에서 뜨는 거죠. 77일 되는 날. 뜨면서 여기 26일 날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먹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날 1, 2, 3, 4, 5, 6, 7, 8, 9, 10, 11 이날이죠. 이날 먹겠습니까? 내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죠. 선행 스팬2가 뜨니까. 여러분 주식 바닥입니다. 답을 일부러 가르쳐. 내가 이거 그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잊어볼 것 같아서 내가 이 청송촌놈 신창원이 11일 전에 오늘 목요일이고 그때 수요일 날 놓겠는데 11일 전에 바닥이다. 그 바닥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있었다. 왜? 선행 스팬2가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었어요. 사전에. 당황하셨죠? 자, 여러분, 이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자, 정확히 11일 날 보세요. 이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15일 날, 이 보세요. 여러분, 별로 움직이지 않,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펴보세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격포 선물하면 안 됩니다. 이날은 먹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도 상승폭의 38%니까 이날에는 거의 다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 매수, 소수 매수 뭡니까? 1등 주식 어떻게 매수하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물은 자신 없는 분 뭐 매매하지 마라 했죠. 실제로 주가가요 많이 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성전자만 떴지 최근에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딱 정확히 몇 포인트 떴냐면요. 80포인트 떴는데 뭡니까? 1등주만 떴습니다. 1등주. 코스닥요. 그 사이 우회됐습니까, 여러분? 폭락했습니다. 폭락. 내가 여러분 우회 알았겠습니까? 선행 스팬2 빠지는 거 보고 알았지 우회 알았어요. 코스닥 빠질 거를. 코스닥 빠질 거를 선행 스팬2 보고 알았다고. 선행 스팬2. 응?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 내가 참 괴로워요. 물론 뭐 일목균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목균형과 시중에 책요. 자, 틀린 책. 내가 틀린 답안지로 답을 매기면 그 답이 어떻게 돼? 계속 틀린 답이 나오죠.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합니까? 성인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찔렸어요. 야, 지금 뭐 일목선사님 일목균형표 만드는데 그걸 갖고 내가 완전 뭐 해먹는 게 아니냐. 야, 내가 반성했어. 그러면서 내가 요즘 이제 일목균형표라든지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걸 여러분들에 과감하게 제가 지금 내놓습니다. 과감하게 내놔요.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저희 회원들만 돈 먹는 게 아니고 다 먹자. 이번에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이때부터 전 선물은 뭡니까? 풋이었죠.
푸엇인데 이때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조 4천억 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선물만 걸면 다행이야. 확실하다 싶어가 어떻게 푸드옵션 매도에도 걸었어요. 돈 더 먹으려고. 장렬히 어떻게 해요? 3조 이상 터졌죠. 네, 그래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쪽부터는 푹 걸면 안 된다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고가 매매가 가장 사생결단식으로 빨리 깹니다.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가 뭡니까? 신고가. 전에 비해서 신고가 넘어갔을 때 나는 게 신고가입니다. 근데 신고가 매매의 단점이 뭡니까? 한 번 물리면 어떻게 해요? 4, 5년을 기다려야 된다. 못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신고가 매매.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매매는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 2차나 3차 상승 때인데 A나 B 때 신고가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물론 주가가 급락하느냐. 아직까지 하루하루 급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선행스팬2 위에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선행스팬2 위에와 300일 이평 위에 있다는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주가는 강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 있죠. 60일 이평에.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60일 이평에. 60일 이평이 꺾일 때는 주식은 죽어도 안 된다. 자, 60일 이평이 꺾이면은 캔들이 위에 있으면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강력 매도를 잘라야 됩니다. 강력 매도. 60일 이평이 며칠 앞으로 넉넉 잡아가지고 12, 3일 있으면 서서히 꺾인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오늘 2045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는 쌍끌이 매수요. 자, 주식은 쌍끌이 매수죠. 주식은 쌍끌이 매수인데 기관은 뭐 했습니까? 기관들이 왜 샀어요? 자기들 선물 고가에 팔라고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쌍끌이 매수, 속을 봐야죠. 속을. 쌍끌이 매수. 자, 쌍끌이 매수 왜 뭐로 했습니까? 프로그램 매수로 했다. 자, 비차익은 뭡니까? 우량주죠? 비우량주. 우량주를 종가에 어떻게 2,500억 사놓으면서 세게 땡겼다. 우량주. 결론은 뭡니까? 거래량, 지금 주가가 이래 움직임이 있는 거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쭈물쭈물할 수 있는 겁니다. 쭈물쭈물. 쭈물쭈물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쭈물쭈물하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원래 제가 주가가 이제 여러분 할 때 이제 원래 오늘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진 날입니다. 근데 안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 다음 주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 2일이 12월 2일이 뭡니까? 주피봇과 월피봇이 동시다발 나옵니다. 주피봇과 월피봇을 보고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50만 원이 항시 목이었죠. 150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는 아직까지 주가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얼마 갈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와,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 보니까 자동차주와 조선주가 단기 상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왜? 원화 강세에서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원화 강세. 자동차주는 원화 강세에서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가 아직까지 실적에 비해서 주춤주춤하고 기관들과 선호가 있지만요. 이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조정이 상승폭의 38%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선주 자동차 지금은 뭡니까? 원화 포인트 수출이 잘 된다. 수출요? 계속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수출 신기록 샀습니다. 이제 2달 전 거죠. 수출이 잘 됩니다. 수출 잘 되는 첫째 우리가 무역 흑자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국제 유가가.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국제유가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WTI가 뭡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이게 중전류가 92불밖에 안 해요. WTI가. 그러면 결론 WTI가 거기다가 원화 강세.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역 흑자는 착시효과다. 착시효과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자리에서 마음 놓고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증시가 여러분 아다시피 무려 5년 연거푸 떴습니다. 미국 증시가 5년 연거푸 떴는데 그 떴는 걸 보면요. 2008년하고 지금하고 틀려. 2008년도는 미국 증시가 실제로 뭡니까? 기술력이 바탕대가 뜬 거고 최근 주가 뜬 거는
기술력이 바탕이 아닙니다. 뭡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바탕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무역 흑자가 계속 적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이 말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느냐? 계속 찍어낼 수 없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좋으면 경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경기에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가 지금 2,000포인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3개월, 6개월 같으면 내년 봄입니다. 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 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경기 전체적으로 건국 이래 최고의 통화량을 분산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 하거든요. 왜 돈입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서 세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 때문에 허덕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몰고 5만 원 찍음으로써 감춤으로써 돈 자체가 지금 땅속에 숨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300조로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라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세 종목을 그저께 추천을 했어요. 그저께 추천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너무 잘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세 종목 했죠. 자, 삼성테크윈 저 추천하고 폭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저 추천하고 바닥에서 10% 올랐습니다. 삼성. 그 다음에 삼성증권, 낙폭과의 삼성, 세 그룹, 종목 3개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타 그룹, 코스피 100종목 중에 낙폭 3종목인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급등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증자한다고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제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인데. 주가는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뭐라고? 종합주가 지수의 꼭지가 97% 주가가 꼭지다. 근데 요즘 조금 흐느러져요. 왜? 종합주가 꼭지에 뭡니까? 대장주는 그걸 오버하고, 대장주 아닌 거는 오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대장주를 사야 된다 이 말이죠. 대장주 안 사면 안 됩니다. 대장주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응? 대장주 안 사면 무조건 안 됩니다. 대장주를 분명히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죠. 주가 조정받고 여러분 힘들 때 먹혀놔. 1등주 좀 사라. 1등주. 1등주 추워도 안 삽니다. 와, 여러분 나는 제일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뻐꾸기들. 왜? 종합주가 지수 오릅니다. 켜놓고 코스닥 추천하는 사람들. 와. 종합주가 지수 오른다는 말은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한다는 거죠. 와,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주가가 어떤 종목이 제일 안 올랐습니까? 뭡니까? 추정 실적이 어떻게, 뭐 좋다. 실적비 저평가다. 뭐 삼성이 가니까 뭐 2등주 간다. 자동차 주 가니까 부품주 간다. 여기 뭡니까? A가 아니고 B에 있는 이런 종목들, 과거에 개별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절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장이 언제? 이장이 올 초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도 이럴 거고 계속 차별화가 계속 될 겁니다. 왜? 서민들은 어렵기 때문에 증권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증권 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거든요. 부자들이 절대 잡주를 안 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 한번 쉬어가면서 12월 피벗, 월 피벗, 일 피벗을 보면서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황과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300일 입평, 이격도, 선행 스펜트 공부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요즘에 수익을 말하다 클릭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고 공부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라 주고요.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천음 신청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